자, 오늘도 한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카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아마 카드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읽어볼 거야, 오늘. 그래서 뭐 사례로 배우는 금융 지혜, 전에 얘기했지, 지혜가 위즈덤이라고. Financial wisdom to learn from actual case. 읽어볼게. A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윳돈이 없어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용카드가 연체된 사실이 있어서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신 매월 내는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대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수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끼고 읽어봐. Financial wisdom to learn from actual cases. The landlord of the house A rented suddenly asked to pay 5 million won more for rental deposit. He had no extra money, so she wanted to borrow money from the bank. But she was unable to do because she once missed a credit card payment and her credit score was cut as a result. She had no other option but to pay more in monthly rent. This is the first time she learned that defaulting on the credit card payments can badly affect one's ability to obtain bank loan. 잘했어. 여기다 단어를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실제 이 단어는 많이 써요. 사례. 사례는 케이스. 그래서 나나 우리 직원들이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예를 들면, 이 표현을 많이 써. 예를 들면,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for example이야. for example. 예를 든다. 이게 같은 뜻이야. 예하고. 예를 든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장대리도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연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례는 케이스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무언가 공부하는 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례란 뜻이 있고, 지혜라는 말은 한국 여자들 이름 중에 많이 있는 게 지혜라는 이름이 있어. 지혜.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이란 표현. 슬기롭다는 표현도 써요. 슬기로운. 이 슬기라는 이름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지혜나 슬기를 좋아해. 와이즈, 현명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학생은 지혜로운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뜻이 사실은 우리 지식 있지, 지식이 영어로 뭐야? 이거지.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듣죠. 날리지란 뜻이지,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틀리잖아. 위즈덤하고 날리지는 좀 이 의미가 달라. 그렇지. 맞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지식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날리지하고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쌓는 사람들이 와이즈한 사람이 많지. 그래서 지혜로운은 좋은 뜻이야. 지혜라는 뜻은. 그 다음에 보증금은 다 알죠? 보증금. 여러분 월세 살지? 월세? 네, 그렇습니다. 월세 보증금 얼마? 50만 원. 보증금? 보증금이요? 20만 원. 보증금 20만 원밖에 안 돼? 네. 너무 싸잖아. 되게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이렇게 하지. 월세. 파카왕 보증금 알지? 보증. 집
집. 자, 우리가 집을, 너 집 어떻게 살아? 그러면은 난 월세로 살아. 전세.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 또는 우리 저기 누구지? 새로운 몽골 여성 직원 이름이 자가야, 자가. 내가 사는 집의 집주인하고의 계약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 월세, 전세, 자가. 월세는 보증금을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또 많게는 막 몇억 넣는 사람도 있어. 약간 목돈. 우리 목돈 배웠지? 큰 돈. 보증금을 넣고 매월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내는 게 월세, 월세. 월세로 사는 사람이 젊은 사람 있을 거야. 전세는 뭐냐면은 내 집은 아닌데 이게 없어. 월세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사는 거야. 전세는 전세. 근데 매월 돈 나가는 게 세이브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목돈이 생기면 전세로 사는 게 좋겠지, 월세보다. 근데 목돈이 이게 큰 돈, 보증금이 없으니까 월세로 사는 거야. 근데 한국에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 좀씩 줄고 있어. 그래서 근데 전세도 내 집은 아니잖아. 마이 하우스는 아니니까 집을 사지 이제. 아파트를 뭐 5억 주고 산다, 10억 주고 산다. 자기 집, 자가는 이게 마이 홈이란 뜻이야. 마이 하우스라고 하잖아. 이게 셀프란 뜻이야. 나, 자, 자기, 마이. 이거는 집이야, 집. 가가. 네? 그러니까 파카완이 이제 애를 키웠어. 내가 15살이 됐는데 엄마하고 싸우고 집을 나가. 그걸 뭐라고 그래? 엄마 싸요. 가출이라고 그래, 가출. 가출. 아직 애기가 어려서 모를 거야. 가출. 이 출이 뭐야? 나간다는 뜻이야. 말로. 엑시트. 이건 집이야, 집. 말로 맞아요. 집을 나가는 거. 애기가 엄마하고 싸우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그게 가출이야. 가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가 하우스란 뜻이란 뜻이야. 네? 그래서 저는 월세 살아요. 저는 자가입니다. 응? 자가는 내 집이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러니까 월세, 전세, 자가인데 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이 필요해.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이 적을 거고 전세는 보증금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전에 전기예금, 전기적금 들었잖아. 전기적금을 들어서 5천만 원이 생겼다. 3년 동안, 5년 동안 5천만 원 모을 수 있어. 저축하면. 모으면 월세 사는 걸 버리고 보증금 5천만 원 넣고 매월 월세 없이 전세로 사는 게 세이브가 되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시라. 그리고 더 모였다. 한 5억 됐다. 3억 됐다. 여기 조그만 아파트 한 3, 4억이면 살 수 있어요. 구석에. 자가. 마이 하우스. 그래서 보증금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보증금을 왜 두냐면 월세 못 낼까봐, 월세 안 내고 도망갈까봐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석 달 동안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월세 안 냈고. 그럼 여기서 빼는 거야. 여기서 빼는 거야. 보증금에서. 보증금은 많이, 이거는 여러분 한국 생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세 가지. 월세, 전세, 자가. 또는 자택이라고도 해. 택. 가하고 택하고 같아. 자택. 자택도, 이 택도 집이야, 집. 자, 우리 옛날 코로나 때 어떻게 근무했다? 재택 근무했지? 집에서 근무하는 걸 재택이라고 그래. 재택. 응? 인하우스. 자택은 자가랑 같은 뜻이다. 좀 의미는 다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통지 나오네. 통지. 통지는 뭐 영어로 하면 노티스 정도 될 거야. 뭔가를 전달하는 거야. 어떤 통지한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파카원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 나오라고 통지장을 보내. 통지장. 우리 연체에 걸리면은 막 이런 거 보내. 연체 통지장 뭐 문서로 보내고, 이번에도 SMS도 내가 많이 보냈어. 장대리하고. 통지, 노티스. 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은 문서, 도큐멘트, 이런 걸 통지라고 해요. 통지한다. 뭔가를 알렸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우리 장대리나 이상하대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야. 통지서 또는 통지장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또 하나가 여윳돈. 여윳돈이 무슨 뜻이야? 박하완. 여윳돈. 돈. 돈. 돈인데요. 여윳돈 뭐야? 돈. 어? 돈이. 유기. 여윳돈이 어떤 돈이냐고. 아, 나 용돈 맞아요. 용돈 아니야. 전혀 틀려. 이 단어를 해줘야 되겠어. 전혀 모르더라고. 여윳돈이 뭐냐면 남는 돈. 내가 200만 원을 받잖아. 200만 원을 받으면 월세 50만 원 냈고 50만 원 적금 넣고 나머지 생활비 50만 원 넣고 50만 원이 남지. 산수도 안 되냐? 자, 200을 받았어. 그럼 이거를 50만 원은 월세 냈고 50만 원은 뭐랬지? 적금 넣고 적금 들고 50만 원은 생활비. 생활비 쓰고 얼마가 남아? 50. 50이 남지? 예. 근데 얘가 쓸 데가 없어. 어? 돈이 남지. 이게 여윳돈이야. 여윳돈. ngân thi lửa. 응? 여윳돈. 응? 영어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윳돈. 응? 여기 봐봐. 여윳돈 뭐라고 써놨어. 그런 걸 여윳돈이라니까. Extra money. 여윳돈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사람들 여윳돈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돈 쓸 데가 많아서.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바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이게. 예? 잠깐만. 내가 200만 원을 받는다고 예를 든 거야. 예를 들면 A씨가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50, 50, 50 해서 총 150을 쓰고 50만 원이 남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 이 돈이 여윳돈. 여윳돈. 그게 여윳돈이 그 뜻이고, 신용점수는 알지? 신용점수. 크레딧 스코어. 응? 크레딧 스코어. 여러분들이 잘 대출 업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다 있어요. 크레딧 스코어. 장들이나 저쪽한테 서류를 넘겨주면 저 사람들이 우리 외국인 대출 고객들의 크레딧 스코어를 다 저기 전산으로 줘야만 다 나와.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카드를 만들어서 막 썼고 연체가 걸렸다. 그럼 대출이 부결나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안 갚았다. 부결나지. 부결. 응? 드롭되잖아. 이 신용점수가 낮아서 그래. 전에는 신용 등급이었어. 신용 등급. 1등급, 2등급 해서 총 9등급까지 있나? 그러지? 신용 등급이.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신용 점수. 점수로 바뀌었어. 총 1000점. 등급이 점수로 바뀌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각자 자기 신분증 주고 신용정보 동의,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은 장대리가 여러분 신용 점수가 얼마인지 다 얘기해 줘. 응? 대출 필요한 사람 얘기해 쟤한테. 대출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이니까. 그래서 신용 점수가 다 계산해서 대출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용 등급이란 말은 요즘 안 쓰고 신용 점수를 쓴다. 알고 계시고, 여기 월세 나왔지. 아까 보증금 월세, 매월 내는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처음 알겠어. 이 정도는 나머지 알겠지. 자, 파카완부터 한번 읽어봐봐. 예. 사례로 배우는 사례로 배우는 금융지 A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늘려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읽지 말고 받았습니다. 이게 들어 이게 받았습니다 많이 쓰잖아. 네? 그렇지? 무슨 서류를 받았습니다. 발음 잘. 여윳돈이 없어 은행 대출은 알아봤습니다. 다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여기 내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알아로 발음하면 힘드니까 이거 읽어봐. 알아. 어? 그래 발음이 편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전에 비포 예전에 신용카드가 다시 연체된
사실이 있어서 신용 신용 점수가 점수. 점수가 낮아 대출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있어? 없다니까. 있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없어? 없다. 받을 수 없다. 신용 없다? 점수가 낮으면 어, 어. 대출을 받을 수 없지. 왜 있는다고 그래? 어?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보증금 대신 매월. 응. 매월 내는 월세를 올려 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대출래까지 영향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가? 영향 영향. 영향 이게 영향. 복모음 이게 어려운데 영향은 인플루언스. 영향 인플루언스. 어? 영향을 준다. 어? 영향은 준다는 사실은 이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글씨 읽어보세요. 사회로 배우는 금연 지혜. 지혜에는 집주인으로 부도 보증금 500만 원을 월로 달라는 돈지를 받았습니다. 여윳돈이 없어. 은행 다시 은행 대출을.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사실이 없어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신 매월 내는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대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게 되 그동안 모르다가 처음 알게 되었다. 저 전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 처음 알았어요. 이런 표현 많이 쓰니까 여러 번 발음해보라고. 그 다음에 멜로시 사례로 배우는 금융지혜. A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윳돈이 맞아, 발음. 여윳돈. 없어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에 신용카드가 연체된 사실이 있어서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신 매월 내는 월세를 올려줘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대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잘했고, 단어 한 2개만 더 얘기하면 빨간 줄 친 예전에라는 게 예전에는 과거에, 옛날에. 지금 말고 한 6개월 전, 3개월 전. 지금은 이 사람
대출 안 돼요. 왜냐면 신용 점수가 낮아. 맞아, 맞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고객들이 왜 나 두 개를 났어요? 대출 안 해줘요. 그럼 당신은 신용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안 됩니다. 왜 신용 점수가 낮아요? 물어보면 아마도 어떤 다른 은행이나 대부업체나 카드사에서 연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 지금 말고. 어, 그다음에 이게 매월 나와. 매월이라는 거잖아. 매월. 매월. 이거는 내가 써줄게. 매월. monthly. 매월은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야. 매월. 매달 매월. 이거는 every month 맞냐? 네. every month. 한국에서 month가 월이야, 월. 월. 그러면 매일은 매달. every day지, every day. 매일. every day는 뭐겠어? 매일. 매일. 매일은 많이 쓰잖아. 에?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출근하잖아. 그 다음에 매월 뭐 교육을 받는다던가 할 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 매주. 저는 매주 2일씩 이틀씩 2일씩 쉽니다. 휴무입니다. 매주. First week. 얘는 당연히 맞아요. 위기겠지. 매주. 위크. 에브리 위크.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매주, 매월, 매일. 그 다음에 당연히 매년도 있어. every year. 그쪽을 좀 잘하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매월. 매월 월급을 받지. 이 월급 받으니까 월급이야. 급여에 매월 받는 급여, 월급. 이거하고 비슷한 말. 따라서 everyone 맞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매월이나 매달이나 똑같아. 매달. 이게 뭐냐면 월이 이 달도 그렇고 이 달 있지, 달 하늘에 떠 있는 그 뜻이야. 월. 일은 달요. 선이고, 그렇지. 선. 태양, 선. 주는 또 다른 그런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매월이나 매달이나 같은 뜻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저는 매달 21일 날 월급을 받습니다. 저는 매월 30일 날 월급을 받습니다.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 매일, 매월, 매주, 매월, 매년. 받습니다. 잘 했고 집에 가서들 들어보고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김인수 선생이 영어로 아니라 한국어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례로 배우는 금융지혜. A는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윳돈이 없어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신용카드가 연체된 사실이 있어서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신 매월 내는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대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퀘스천 없지? 박수 치고 끝.